8년 전 그 집 대문 앞에서 나는 울고 있었어요. 사랑했던 남자도 뱃속의 아이도 다 잃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끝냈어요. 혼전임신이라니. 이런 집안의 수치를 어쩌자는 거니? 오늘부로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서정이 신분증을 목에 걸고 조용히 걸음을 내딛는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아니라 냉철한 결의가 서 있다. 그날 나를 내쫓던 그 집 이제 내가 그들의 장부를 조사한다. 비 내리는 재벌가의 대문 앞 서정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말없이 대문을 올려다본다. 서정아, 배당 나왔어. 너 배정된 곳 한명그룹 재단이래. 그 순간 서정의 눈빛이 흔들리고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진다. 운명은 참 잔인하게 돌아오는군요. 8년 전 버림받은 며느리, 이젠 국세청의 이름으로 그들의 진실을 파헤친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원동력입니다. 서울세무서 조사이과 사무실은 늘 그렇듯 형광등 불빛 아래 고요했습니다. 책상마다 쌓인 서류 더미 사이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한서정은 오늘도 회계 보고서를 넘기며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12월의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던 서정의 시선이 책상 서랍 안쪽 깊은 곳에 숨겨둔 오래된 사진 한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8년 전의 서정이었죠.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 정명자의 표정은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입가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마치 자신의 아들 옆에 서 있는 며느리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서정은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감정은 세금처럼 계산할 수 없는 빚이 됐지. 국세청 조사관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해서 합격한 구급 공무원 시험, 그리고 승진을 위해 야간에 노무사 자격증까지 따냈죠. 법대를 나왔지만 변호사 시험은 포기했습니다. 그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혼자 살아가기엔 더 나았으니까요. 8년 전 서정은 한명그룹 총수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혼전 임신 논란과 그 뒤를 이은 유산으로 인해 시어머니 정명자에게 쫓겨났죠. 가문의 오점이라는 말과 함께요. 남편이었던 강도윤은 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강효준 회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만 볼 뿐이었고요. 서정은 그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심지어 자존심마저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학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마침내 합격했죠. 서정은 숫자와 규정 속에서 감정을 지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지워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기조사관 오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늘 그렇듯 현실적이고 똑 부러지는 성격의 소유자였죠. 서정의 책상 앞에 서서 파일 하나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정아, 이번엔 큰 건 잡혔대. 재단 비자금 관련인데 금액이 장난 아니야. 서정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맡게 돼요? 그게 말이야. 지우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서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서정 조사관. 배정 완료됐어. 축하해. 순간 서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우가 건넨 파일의 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곳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한명그룹 산하 한명문화재단 세무조사건. 한명그룹. 그 이름만으로도 서정의 가슴속 어딘가가 욱신거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8년 전 서정이 며느리 자리에서 쫓겨났던 그 집이었으니까요. 서정은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아니면 이건 그저 우연일 뿐인 걸까? 지우가 서정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서정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그러게. 재단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 장학사업이랑 문화사업 하는 곳인데 출연금 규모가 매년 수백억이래. 근데 회계 처리가 좀 이상하다는 제보가 들어왔대. 내가 잘 처리해줘. 지우는 서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죠. 서정은 파일을 펼쳐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문화재단 이사장 정명자. 그 이름 앞에서 서정의 손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8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시댁 대저택 거실에서 정명자가 차갑게 내뱉었던 말들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혼전 임신이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아이도 없어졌으니 이제 할 일 다 한 거 아니야? 당장 나가요. 그날 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도윤은 어머니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아버지 강효준 회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서정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파일 첫 장을 넘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난 더 이상 그때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야. 난 이제 국세청 조사관이고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니까. 서정은 마우스를 클릭해 한명문화재단의 지난 3년간 회계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숫자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장학금 지출 내역, 문화사업 후원금, 그리고 이사회 운영비. 모든 항목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정갈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정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의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두려움, 분노, 그리고 묘하게도 기대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는 건가? 나를 버렸던 그 사람들과. 조사 개시일은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서정은 그 사이 한명문화재단에 대한 자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재단 설립 배경, 이사진 구성, 주요 사업 내역까지요. 밤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숫자들을 분석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사람들 때문이었죠. 드디어 조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서정과 오지우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명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금빛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년 전 며느리로서 이곳을 드나들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늘 주눅 들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정은 당당하게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이과 한서정 조사관입니다.
한명 문화재단 이사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 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엘리베이터를 안내했습니다. 20층, 재단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복도 끝에는 이사장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문이 보였습니다. 서정이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죠. 진주 목걸이와 샤넬 정장을 입은 명자는 서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국세청이 요즘 사람 가려보내나 봐요. 명자의 목소리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정은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배정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업무에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공정?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8년 전 혼전 임신으로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나간 사람이? 명자의 말에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서정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차갑게 대답했죠.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조사관과 조사 대상자의 관계일 뿐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정과 지우도 뒤따라 들어갔죠. 이사장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표창장과 감사패, 그리고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명자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자료 목록입니다. 3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받아들지도 않고 비서에게 넘겼습니다. 박 비서, 처리해요.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자료 제출 범위 검토하라고 하고요. 명자는 서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의심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서정은 명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결과도 깨끗하게 나오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정과 지우는 재단 회계팀이 제공한 기초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 문화사업 후원금, 해외 교류 사업비 등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서정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이것 좀 봐. 장학금 지급 내역인데 수혜자 명단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정말? 어디 봐. 지우가 서정의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장학금 총액은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수혜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세무조사 자료인데 왜 수혜자 명단을 숨겨? 그러게. 추가 자료 요청 목록에 넣어야겠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정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서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정 씨, 저예요. 도윤이. 전 남편 강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8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서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제가 당신네 회사 조사하고 있는 거 알죠? 이런 연락은 적절하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도윤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정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시청역 앞 커피숍에서 봐요. 30분만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전 남편.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서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죠. 도윤과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를 받던 날, 그리고 시댁에서 쫓겨나던 그 끔찍한 날까지요. 내일 도윤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조사를 막으려는 건 아닐까? 서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서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다음 날 오후 서정과 지우는 한명문화재단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추가 자료 열람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자료실 앞에는 재무 담당 박상무가 두 팔을 벌린 채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상무는 한명그룹에서 3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명자의 측근 중 측근이었죠. 조사관님들, 여기는 기밀 문서 보관 구역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서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무조사를 위한 정당한 자료 열람입니다. 방해하시면 업무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킨 분이에요. 성역이라고요, 성역?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비켜주시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정과 지우는 자료실 안으로 들어갔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반마다 빼곡하게 꽂힌 파일 박스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최근 3년간의 회계 자료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장, 후원금 입출금 내역,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까지요. 하나하나 넘기던 서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파일 박스 뒤편에 얇은 갈색 봉투가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서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병원 관련 서류 보관이라고 휘갈겨 쓴 메모가 붙어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묘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봉투를 열자 몇 장의 복사본이 나왔습니다. 서정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그것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환자 이름란에는 한서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 자연유산, 처치 소파수술, 집도의 이명희. 서정의 눈이 날짜로 향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정이 기억하는 유산 날짜는 3월 12일이었거든요. 3일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정아, 괜찮아? 지우가 창백해진 서정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저으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는 정명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서정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3월 12일 새벽 갑자기 배가 아파 응급실로 갔던 날이었죠. 의사는 유산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아직 심장 박동이 들린다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명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며 서정을 데려갔죠. 더 좋은 병원이에요. 거기서 제대로 치료받아야죠. 명자의 말에 서정은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의사는 자연유산이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짜의 불일치, 그리고 명자의 서명. 서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정아, 이거. 지우가 서정의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너 거야? 왜 이런 게 여기 있어?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이상해.
날짜가 맞지 않아. 서정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 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7시, 서정은 시청역 앞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서정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시 5분, 도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시 10분, 커피숍 문이 열리며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8년이 지난 전 남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도윤은 서정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용건만 말해요. 시간 없어요. 서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정아, 미안해. 8년 전 일 정말 미안해. 그 말 하려고 부른 거예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야. 할 말이 따로 있어. 근데 먼저 사과하고 싶었어. 도윤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정 앞으로 밀었죠. 이게 뭐예요? 회사 비자금 관련 자료야. 어머니가 재단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 담겨 있어. 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줘요? 죄책감 때문이야. 8년 전 널 지키지 못한 것도, 그리고 그날 일에 대해서도. 그날 일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서정아, 너 유산한 게 아니었어. 순간 서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늘 오후 발견한 서류와 도윤의 말이 겹쳐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병원 서류를 조작했어. 아이는 살아 있었어. 어머니가 강제로 낙태를 시킨 거야. 서정의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거짓말이죠? 그럴 리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나중에 알았어. 하지만 어머니한테 대항할 용기가 없었어. 비겁한 놈이지.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정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 어디 있어요? 살아있다면서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어머니만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재단 장학생 명단을 한번 확인해봐. 거기 뭔가 있을지도 몰라. 서정은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정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도윤이 준 봉투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한명문화재단의 내부 회계 자료와 해외 송금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장학금 명목으로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송금된 거액의 자금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명자의 비자금 계좌로 돌아온 흔적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의 눈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재단 장학생 명단. 도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재단 장학생 명단을 한번 확인해봐. 거기 뭔가 있을지도 몰라. 서정은 노트북을 켜고 오늘 오후 자료실에서 복사해 온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장학생 명단이 화면에 떴죠. 이름, 나이, 학교, 그리고 선발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정은 2017년 명단부터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3월 서정이 유산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달이었죠. 명단을 내리던 서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늘 2017년 3월생 O형 선발 사유 특별 후원. 하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신했을 때 서정이 아이에게 지어주고 싶었던 이름이 바로 하늘이었거든요. 도윤에게도 말했었죠. 아이가 하늘처럼 맑고 자유롭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때 도윤은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 이름을 듣고 코웃음을 쳤죠. 하늘? 촌스럽기는. 우리 집안 아이가 무슨 그런 이름을 써요.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소나 연락처는 모두 공란이었습니다. 다만 특별 후원이라는 문구만 눈에 띄었죠. 서정은 곧바로 재단 전체 장학생 명단을 검색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혜자는 총 32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 후원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죠.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왜 한 명만 특별 후원이지? 그리고 왜 연락처가 없는 거야? 서정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른 장학생들은 모두 학교와 주소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하늘만 유독 정보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처럼요. 바로 그때 서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서정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정 조사관님이신가요? 목소리는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들렸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그냥 제보자라고만 해두죠. 한명문화재단 조사하고 계시죠? 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조사관님이 찾고 계신 게 뭔지 알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아이요. 조사관님의 아이 말입니다. 서정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저는 8년 전 그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예요. 그날 일을 알고 있어요. 정명자 이사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요.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이가 정말 살아있나요? 네, 살아있어요. 아니,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명자 이사장이 아이를 입양 브로커에게 넘긴 건 확실해요. 재단 장학생 명단에 흔적이 있을 거예요. 하늘이라는 이름으로요. 서정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방금 자신이 보고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날 제가 서류 정리를 맡았거든요. 정 이사장이 병원 차트를 조작하라고 했어요. 유산으로 기록하라고요. 하지만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서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정명자 이사장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요.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혀요.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나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입양 브로커 이름은 김철수예요. 서울 용산구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정 이사장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사람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정은 핸드폰을 꽉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내 아이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다음 날 아침 서정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정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지우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무슨 부탁인데?
서정은 지우를 회의실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산구의 입양 브로커 사무실 좀 알아봐줘. 이름은 김철수야. 8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야. 입양 브로커? 갑자기 왜?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8년 전 유산했다고 알려진 내 아이 말이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살아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 흔적이 한명재단 장학생 명단에 있어. 지우는 서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같이 찾자.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서정에게 이 조사는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싸움이었죠. 그리고 명자와의 진짜 대결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5챕터 마이너스 진실이 무너질 때 피는 다시 흐른다시옷. 서정과 지우는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명문화재단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냈죠.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명자가 재단 돈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의 머릿속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의 아이. 지우가 알아본 결과 용산구에서 활동했던 김철수라는 입양 브로커는 5년 전 사업을 정리하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행방을 찾을 수 없었죠. 서정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우리 천천히 찾아보자. 지우가 위로했지만 서정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요? 서정은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정의 책상 위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국세청 감사실에서 온 징계 통보서였죠.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한서정 조사관 징계 사유조사 대상자와의 사적 접촉 및 절차 위반 혐의. 즉시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실 조사를 받을 것. 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서정이 도윤을 만난 사실을 제보한 것이었죠. 지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정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군가 나를 감시했어. 도윤이랑 만난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바로 그때 과장이 서정을 불렀습니다. 과장실로 들어간 서정 앞에는 감사실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서정 조사관, 지금부터 한명재단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자료를 반납하세요. 과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자와 사적으로 만난 건 맞지만 그건 업무와 관련된 제보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보? 증거가 있나요? 서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이 준 자료는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웠죠. 한 조사관, 당신이 조사하는 대상이 전시댁이라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닙니까? 감사실 직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자택 대기 명령입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서정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지우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정아, 이거 명자 짓이야. 분명히.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증거가 없잖아. 서정은 개인 물품을 가방에 넣으며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동안 정리했던 모든 자료가 압수되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명자에게 짓밟히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서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서정은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배제됐어요. 당신 어머니지시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널 미행했나 봐. 내가 자료 준 것도 알고 있어. 지금 집안이 난리야. 서정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켜서 복사해둔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자료는 개인 이메일로 백업해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10시 서정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서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도윤이 서 있었죠. 얼굴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서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정은 급히 구급상자를 꺼내 도윤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누가 때린 거예요?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야. 내가 너한테 자료 준 걸 알고 화가 나서. 도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정아, 너 위험해. 어머니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 조사도 중단됐으니까 그만 손 떼. 안 돼요.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아이를 찾아야 해요. 서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너 알고 있었어? 당신이 말해줬잖아요. 내 아이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재단 장학생 명단에 하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내 아이예요. 분명해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이게 뭐예요? 어머니 비서실 컴퓨터에서 몰래 복사한 거야. 입양 브로커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들어있어. 그리고 아이가 어디로 보내졌는지에 대한 단서도 있을 거야.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왜 이제야 주는 거예요? 왜 8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겁해서, 어머니가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늦었지만. 서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일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뿐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서정은 문을 닫고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죠. 이메일 내역, 송금 기록, 그리고 입양 계약서 사본까지. 서정은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서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입양아동 정보 이름 미정가명 하늘 생년월일 2017년 3월 12일 혈액형 O형 위탁처 경기도 성남시 소재개인 위탁가정. 서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소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성남시라는 단서를 찾은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꼭 찾아낼게. 조금만 기다려. 서정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조사에서는 배제되었지만 서정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자택 대기 일주일째, 서정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남시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위탁 가정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구체적인 주소도 없이 찾는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였습니다. 서정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정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강효준 회장, 명자의 남편이자 도윤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 8년 전 서정이 쫓겨나던 날, 효준 회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정을 바라봤었죠.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정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했습니다.
효준 회장의 번호는 8년 전부터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죠.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한서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효준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정이구나. 얼마만이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요. 회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은 거냐? 네, 가능하시다면요. 효준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집 서재로 오너라. 명자는 아침마다 재단 일로 나가니까 괜찮을 거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은 8년 다시 한명그룹 회장 저택을 찾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넓은 정원이 있는 대저택이었죠. 서정은 정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사가 나와 서정을 안내했습니다. 2층 서재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서정은 8년 전 이곳에서 쫓겨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수치심과 슬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효준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8년 사이 많이 늙으셨더군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앉아라, 서정아. 서정은 효준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효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8년 전 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맞다. 명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막지 못했으니까. 효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날 일을 나중에야 알았다. 명자가 아이를 살려놨다는 걸 말이야. 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작년에 알게 됐다. 명자의 비서실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됐거든. 입양 브로커와 주고받은 계약서였지. 효준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서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자가 숨긴 장부 복사본이다. 재단 비자금 조성 내역이 전부 들어있지.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정보도 있다.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계장부와 함께 위탁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탁 가정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었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3-45. 이게 내 아이가 있는 곳인가요? 그렇다. 명자가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그 집에 돈을 보내고 있더구나. 재단 장학금으로 위장해서 말이야.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아이의 행방을 찾아낸 것입니다. 회장님,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미안하다. 나도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조사관으로 돌아온 걸 알고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효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명자는 체면과 가문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야. 그 과정에서 너를 희생시켰고 죄 없는 아이까지 버렸지. 나는 그걸 방관했어. 그게 내 죄야. 서정은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이 자료로 청문회를 열 수 있을까요? 명자 이사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그리고 나도 증인으로 서겠다.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해야 할 때야. 서정은 효준 회장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을 나서는 서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조사에서는 배제되었지만 이제 서정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날 오후 서정은 지우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지우는 서정이 건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서정아, 이거 대박이야. 이 자료면 청문회 개최 충분해. 지우야,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줄래? 이 자료를 국회 국정감사팀에 전달해줘. 국정감사?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 세무조사만으론 부족해. 명자는 재단 비자금뿐만 아니라 입양 브로커와 결탁해서 불법 입양도 했어.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받아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국회 보좌관한테 연락해 볼게. 일주일 후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명문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정명자 이사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8년 전 나는 그들 앞에서 무력한 며느리였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야. 서정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명자와의 최후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정은 준비되어 있었죠. 그날 밤 서정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그곳을 찾아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8년 만에 만나게 될 아이. 서정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정은 일찍 일어나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정은 많이 변했죠.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 서정은 국회 청문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청문회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앉고 방청석에는 시민들과 기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찼죠. 서정은 증인석 옆 참고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청문회장 문이 열리며 정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우아한 샤넬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명자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알 수 있었죠. 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명자와 서정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8년 만의 재회였죠. 명자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명자를 응시했죠.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명문화재단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선언과 함께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먼저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명자 이사장님, 재단 운영 과정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수백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해외 문화교류 사업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결국 이사장님의 비자금 계좌로 돌아온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루머에 불과합니다. 명자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에서 이사장님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하게 부인했죠. 그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국회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2017년 재단 장학생 명단에 하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 아십니까? 명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저는 모든 장학생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특별 후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8년 동안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송금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반 장학금과는 다른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서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8년 전 정명자 이사장의 며느리였던 한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8년 전 저는 혼전 임신으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유산했다는 통보를 받았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서정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병원 차트 복사본입니다. 날짜가 조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양 브로커와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정명자 이사장은 제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입양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명자는 창백한 얼굴로 서정을 노려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청문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강효준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명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여보, 당신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효준 회장은 명자를 보지 않고 의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한명그룹 명예회장 강효준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효준 회장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제 아내 정명자가 비서와 나눈 대화 녹취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 브로커에게 넘기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청문회장의 명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오점이야. 흔적도 없이 치워버려. 입양 브로커한테 연락해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지만 이사장님,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재단 장학생 명단에 올려놔.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양육비는 장학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녹취가 끝났습니다. 청문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죠. 명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정명자 이사장, 재단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입양 알선 혐의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즉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시고 검찰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물이 쏟아졌죠. 효준 회장이 명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명자, 이제 내려놓소. 체면과 가문만 지키려다 우리는 모든 걸 잃었소.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8년간 지켜온 성은 마침내 무너진 것입니다. 서정은 자리에 앉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가 서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정아, 해냈어. 정말 잘했어.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명자는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명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효준 회장과 도윤이 힘을 합쳐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서정은 국세청 감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찾는 일이었죠. 어느 봄날 오후 서정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서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8년 만에 만나게 될 아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서정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집에 하늘이라는 아이가 있나요?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늘이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하늘이의 친엄마입니다.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서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여성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서정은 여성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아이의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서정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정이에요. 8년 전 입양 브로커를 통해 하늘이를 위탁받았어요. 민정은 서정에게 차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결심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브로커가 비밀 유지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민정은 2층을 가리켰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방에 있어요. 제가 불러올게요. 민정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정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죠. 잠시 후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아이가 내려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큰 눈과 똑 부러진 이마는 서정을 닮았고 오똑한 코는 도윤을 닮았습니다. 아이는 서정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하늘아. 나는. 서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정이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분은 내 친엄마야. 오랫동안 너를 찾아 헤매신 분이지. 하늘은 서정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제 진짜 엄마세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손을 잡았죠. 그래, 하늘아.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서정을 껴안았습니다. 서정은 8년 만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이 순간을 위해 서정은 8년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저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는 너를 버린 적 없어. 누군가 엄마한테서 너를 빼앗아 간 거야. 하지만 이제 엄마가 너를 찾았어.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정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정 씨, 우리 함께 하늘이를 키워요. 하늘이에게는 친엄마도 필요하니까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내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야. 일주일 후 서정은 하늘의 손을 잡고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도윤과 효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아, 아빠야. 하늘은 낯선 아빠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의 눈높이에 맞췄죠. 하늘아, 아빠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아빠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하늘은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도윤의 눈물을 닦아줬죠. 아빠, 울지 마세요. 저 이제 찾았잖아요. 도윤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효준 회장도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란다. 너를 꼭 한번 보고 싶었어. 하늘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쁘죠? 그럼 우리 하늘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효준 회장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이건 내 할머니가 젊었을 때 끼던 목걸이란다. 이제 너한테 주고 싶구나. 서정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귀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진짜 귀한 건 우리 하늘이지.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네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은 아빠와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도 보여줬죠. 도윤은 하늘에게 인형을 선물했고 효준 회장은 하늘과 손을 잡고 카페 밖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정은 하늘과 함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단둘이서 조용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그래, 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민정 엄마도 있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서정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하늘아.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엄마, 주말마다 저 만나러 와주실 거죠? 물론이지. 매주 토요일은 우리 둘만의 날로 만들자. 엄마랑 하늘이랑 데이트하는 거야. 하늘은 활짝 웃으며 서정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정은 아이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석 달 후 서울 한복판에 작은 건물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하늘빛 장학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서정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하늘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과 효준 회장, 민정, 그리고 지우도 함께였죠. 하늘은 리본을 자르는 순간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제 이름이 간판에 있어요. 그래, 하늘아. 이 재단은 너처럼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거야. 행사가 끝난 후 서정과 하늘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봄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죠. 하늘은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서정은 하늘을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도 행복해. 너를 다시 찾아서 정말 행복해. 이제 우리 평생 함께하자. 네, 엄마. 약속해요. 하늘은 엄마에게 뽀뽀를 했습니다. 서정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8년간의 고통, 슬픔, 그리고 분노가 모두 이 순간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서정과 하늘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도윤과 효준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서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증오의 끝이 아니라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는 시작이었어. 그리고 그 끝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